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내일 새벽 진행됩니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완전히 설치됐고 현재 발사를 위한 신호 점검 등 핵심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차질 없이 내일 새벽 예정대로 발사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술적 준비 상황과 충돌 가능성, 날씨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간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전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를 현장 연결해 이번 발사의 의미와 앞으로 민간 우주 시대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준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석화 기자.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현재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11시 5분 누리호를 발사대에 완전히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어 오전 동안에는 유공합 엄빌리칼 연결과 기밀 점검, 그리고 발사체와 지상 설비 간 신호 점검 등을 마무리하며 발사를 위한 핵심 준비 절차가 대부분 끝이 났는데요. 누리호는 어제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 작업까지 모두 마쳤고 현재는 발사대 위에서 하늘을 향해 곧게 선 상태입니다. 오후부터는 실제 발사 운용 단계로 전환됐는데요. 연료 개통과 전기 개통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종합 점검이 이어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오늘 저녁 7시 30분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려 최종 발사 여부와 발사 시각이 확정됩니다. 발사 시각은 오늘 밤 8시 15분 우주항공청장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하는데요. 발사가 최종 승인되면 즉시 연료와 산화제 주입 절차가 준비되고 발사 10분 전에는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예, 국민 모두가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상이나 안전 통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긴장감 속에서도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풍으로 일부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람으로 발사 조건은 매우 우호적인데요. 내일 새벽 발사에 큰 지장을 줄 만한 기상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인 내일 오전 1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의 기온이 8도, 풍속은 초속 3에서 4m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간 발사는 처음인 만큼 안전 통제도 평소보다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발사대 주변 해상은 반경 3km가 전면 통제됐고 누리호 비행 경로상 폭 24km, 길이 78km의 해상구역도 낙하물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제한구역으로 설정됐는데요. 육상에서는 경찰과 군 인력들이 곳곳에 배치돼 우주센터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소방도 단계별 대응 태세를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준비 상황과 기상 조건을 감안하면 누리호는 내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 예정대로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사 후 약 1시간 20분 뒤에는 주탑재 위성의 궤도 안착 성공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4번째 도전에 나선 누리호는 어제 발사대로 옮겨져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오늘 최종 점검을 마치면 내일 새벽 1시 전후 누리호는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가게 됩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7.2m, 아파트 15층 높이의 누리호가 뉘어진 채 조심조심 무진동 차량에 실립니다. 아침 9시, 누리호가 조립동을 출발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예정 시간인 아침 7시 50분보다 조금 늦어진 출발. 수송 전문가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발사대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갑니다. 1.8km 떨어진 제2 발사대에 도착하는데 1시간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누리호 안에 든 위성들이 혹 상할까, 작은 진동도 느끼지 못하도록 느리게 움직인 탓입니다. 지금까지 누워있던 누리호는 기립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똑바로 세워집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지 3시간 채 안 돼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섰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상 고정장치의 고리 4개가 누리호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다음은 엄빌리칼 타워와 연결하는 작업. 엄빌리칼 타워는 아직 90% 이상이 텅 비어있는 누리호에 연료, 산화제, 전기를 공급해 생명을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액체 연료나 산화제를 넣기 전 누리호가 단단히 밀봉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순조롭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5시간 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종 발사 시간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누리호는 내일 새벽에 발사되는데 고흥에 강풍이 불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바람이 잦아들겠지만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예민한 기상 요소는 바람입니다. 지난 2차 발사 때도 이송 당일에 순간 풍속이 초속 16.7m의 강풍이 불면서 발사가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번 4차 발사를 앞두고도 돌풍이 주요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오늘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할 수 있어 발사 준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고기압 영향권 아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바람은 전반적으로 약하게 불겠지만 간헐적으로 순간 풍속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사 당일 바람이 기준치를 넘기면 모든 작업은 즉시 중단됩니다. 평균 풍속은 초속 15m, 순간 풍속은 초속 21m인데 돌풍이 발사체의 자세를 흔들거나 비행 궤도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 당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낙뢰를 동반한 비가 예상되지만 발사 시각 이후에 내릴 가능성이 커 발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4차 발사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는솔 기자.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발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누리호 4차 발사가 1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곳은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발사 준비 상황과 앞으로 남은 절차를 오승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발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구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어제까지 계속 야간 작업을 많이 해서 사실 피로감도 많긴 한데요. 발사 당일이라 그런지 피로감보다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최종 점검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4차 발사에서는 민간 체계 종합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체계 종합 기업이란 말 그대로인데요. 사실 누리호를 하나의 체계로 보았을 때 누리호의 구성품부터 전 기체까지를 다 제작을 총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술적 리드, 시험 평가 등을 거쳐가지고 각 단을 조립하고 전체를 총조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간 기업이 기체 제작을 주관한 건 처음인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누리호 3호기 때 대비해서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 기업의 작업자분들이 이제 많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일정 지연 리스크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항우연이랑 저희랑 참여 기업분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새로운 품질을 수립하고 기준을 확립하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항우연, 우주청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역할 분담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먼저 우주항공청이 이 사업에 대한 총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주간 연구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운영에 대한 주관을 하고 제작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제작에 대한 총괄 주관 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또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는 당일 기상 상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현재 이 기상 상황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이 기상이 앞으로 누리호 발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기상 상황은 점점 이제 바람이 잦아들고 있어서 발사 시각 당시에는 지상풍과 고층풍이 뭐 기준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으로 인해서 발사가 지연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점을 어제 아침부터 인지해서 작업에 들어간 상황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 새벽 발사로 진행이 되는데 연구원들의 피로도 걱정도 있거든요. 연구원들의 이런 체력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우선 발사 준비를 계속 하면서 야간 작업이랑 새벽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피로도가 좀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는 각 그 운영 시스템에서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들은 좀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필요한 시점에 이제 연구원들이 와가지고 본인이 맡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새벽 발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사전 리허설을 수행했기 때문에 실제 본 발사 때에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분들이 건강하게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이끌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청자들도 함께 누리호 4차 발사를 곧 지켜볼 텐데 시청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 기준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이륙 후에 807초, 약 13초 후에 정해진 궤도에 이제 안착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12개의 큐브셋 위성들이 20초 간격으로 이제 사출이 2개씩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총 1284초 정도의 누리호 비행 임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 21분 정도 걸쳐가지고 비행이 되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빨리 해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는 한 1시간 반, 새벽 한 2시 반 정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루어질 이 4차 발사 성공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5차, 6차 발사인데요. 이 또 5차, 6차 발사와 더불어서 이 누리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누리호가 사실 과학기술 검증을 하기 위해 이제 탄생한 발사체이기 때문에 상용화로 가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발사 신뢰도를 더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사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수요 기반 아래서 공공이나 이제 이런 민간 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가 계속 창출이 되면은 발사 신뢰도는 점점 높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사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누리호의 페어링을 대형화해가지고 여러 위성들을 실어가지고 임무를 다각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호에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더 구조비를 개선해가지고 더 경량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균일한 품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규격화, 양산 규격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은 누리호도 점차적으로 상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생태계 역량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누리호를 4번 제작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발사체 산업에서의 생태계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시장에서 이 생태계가 계속 지속 발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담보가 될 수 있다면은 저희 생태계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어지는 이제 누리호 성공을 같이 함께 바라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4차 발사의 이번 슬로건이 기업이 이어가는 미래 대전환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 발사체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누리호 발사체의 신뢰성이
모두 우리의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왔고요. 오늘 좋은 결과로서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차 발사의 성공을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오승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연구센터장과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임윤솔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누리호는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1284초, 즉 21분 24초를 비행하게 됩니다. 엔진 연소와 단 분리 등 각 단계는 초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나로 우주센터. 누리호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립장치가 분리되고 누리호 1단 로켓의 엔진 4기가 불을 뿜습니다. 정밀한 공학 설계를 바탕으로 초단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솟구치는 누리호. 이륙 후 2분 5초가 흐르면 1단 로켓이 연소를 멈추고 분리됩니다. 고도는 63.4km입니다. 누리호는 이제 2단 로켓의 힘으로 계속 솟구치며 성층권을 돌파합니다. 3분 54초, 201.9km 상공. 공기 저항이 크게 감소하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누리호는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던 페어링, 즉 위성 보호 덮개를 분리해냅니다. 4분 32초가 지나면 2단 로켓이 떨어지고 3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13분 27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목표 고도인 600km입니다. 지금부턴 위성을 내보내는 사출이 진행됩니다. 궤도에 오를 1번 타자는 오로라를 관측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차세대 중력위성 3호. 누리호는 이어 작은 큐브 위성 12기를 20초 간격으로 2기씩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12번째 큐브 위성까지 떠나면 임무 완수. 모든 과정이 순조롭다면 21분 24초 만에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남은 3단 로켓은 공전 궤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하거나 바다에 떨어집니다. 다단 연소와 로켓 분리, 위성 사출까지 오차 없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 차례 입증하게 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선 엄빌리칼 타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발사 직전까지 누리호에 생명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7m 길이의 거대한 누리호가 발사대 위에서 곧게 세워집니다. 누리호 옆에는 녹색의 거대한 구조물 엄빌리칼 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타워에서는 팔을 뜻하는 4개의 암이 뻗어나와 누리호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암에서는 누리호 2단 탱크에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 암은 발사체 곳곳에 전력을 보내고 지상 시스템과 통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암은 3단 탱크에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고 네 번째 암은 청정 공기를 주입해 내부 공기가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역할 때문에 암에서 나온 케이블은 누리호의 탯줄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엄브리칼 타워는 단순한 연결 장치가 아니라 누리호가 하늘로 오르기 전까지 생명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기술팀은 이 엄빌리칼 타워에서 발사 직전까지 발사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최종 발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타워는 발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화염에도 견딜 수 있고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누리호의 탯줄로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어넣게 될 엄빌리칼 타워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누리호 4차 발사,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이번 발사의 의의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리호 발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언제 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사 시각은 나온 거죠? 네, 누리호는 내일 새벽 12시 50분 전후로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 발사 가능 시간대는 새벽 12시 54분부터 새벽 1시 14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새벽 12시 55분 발사가 유력합니다. 누리호를 이 시간대에 쏘는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인 오로라 관측 때문인데요. 현재 누리호는 발사대의 수직으로 세워져 종합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 확정은 이르면 오늘 오후 8시쯤 가능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8시 회의를 열어 당일 기상과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이 누리호 발사에는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 바람의 영향이 중요하다고요? 예, 우주 발사체를 쏘는 데는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햇볕이 쨍쨍 쬐는 그런 좋은 날씨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우주 발사체를 쏠 수가 없거든요. 예. 특히 이제 대기 상층의 이 바람을 의미하는 이 고층풍의 영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고층풍은 지상에서 부는 바람인 지상풍보다 풍속이 크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발사체 이륙 직후에 이 발사체 궤도 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고층풍이 강하게 불면 발사체가 비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거나 궤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라디오 존대 등 기상 관측 장비를 활용해서 발사 당일 고층풍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 라디오 존대는 고무풍선에 관측 장비를 달아서 상공에서 기압과 풍속 등을 측정해 전파로 지상에 송신하는 기상 관측 기기를 말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서 13기의 위성이 탑재됐잖아요. 네. 그 모두가 이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뭐 눈에 띄는 임무랄까? 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있을까요? 이번 이제 4차 발사에 탑재되는 위성 13기는 모두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위성이라 하면 우리가 지구 관측 위성이나 기상 관측 등의 임무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우주 공간에서 바이오 분야 연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 우주는 지구와 달리 중력이 거의 없어서 이 단백질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단백질의 성장과 접힘을 의미하는 결정하는 신약 개발의 기초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미세 중력 환경이 단백질 결정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큐브 위성 가운데 이 스페이스 린텍의 큐브 위성은 미세 중력 환경에서 단백질 결정화를 실증할 예정입니다. 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장비가 장착됐는데요. 바이오 캐비닛은 미세 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3차원 프린팅과 이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검증합니다. 예. 누리호가 예정대로 발사될 경우에 이제 13기의 위성들이 분리되는 순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순서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이 누리호에 탑재된 이 위성 13기는 이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게 그 누리호에서 사출이 될 예정인데요. 예. 이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된 이 발사체잖아요. 이 누리호 3단이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가장 먼저 분리되고요. 이후 약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을 한 번에 2기씩 사출합니다. 이 주 탑재 위성과 부탑재 위성을 장착하는 방법도 약간 다른데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다중 위성 어댑터에 장착을 하고요. 큐브 위성 12기는 모두 개별 발사관에 탑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누리호에 탑재된 13기의 위성이 모두 사출이 되면 임무를 종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누리호가 예정대로 27일 새벽 12시 54분에 발사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누리호는 발사 25분 뒤인 새벽 1시 20분쯤 비행을 종료합니다. 이 누리호 발사 결과는 약 1시간 뒤인 새벽 2시 20분쯤 나올 예정인데요. 비행 종료 후 발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유는 비행 궤적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주 탑재 위성을 포함해서 총 13기의 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이 위성이 지상국과 교신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성과의 교신 결과는 내일 오후 12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누리호는 앞으로 이제 5차와 6차 발사도 남아 있는데
이후에 한 차례 더 발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 누리호는 1차 발사부터 이번 4차 발사 또 앞으로 2차례 발사까지 모두 다 같은 발사체를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모든 같은 발사체를 이용해서 6번이나 쏘는 이유는 이 발사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우주 발사체에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 발사 성공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 발사체의 신뢰성이 높아야 이 위성 발사 수요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호는 이 발사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 4차 발사까지 성공하게 된다면은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상용화를 위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발사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예. 이 발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더불어서 이 기술적 진보를 이뤄야 되거든요.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야지 발사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상용화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과 함께 앞으로의 우주 기술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밤사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또 한 번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도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우리 연구진의 오랜 준비와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